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아니야. 이현웅님을 공동 톱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짜는주택 1번 일본 갈게요. 오랜만에 일본 가겠습니다. 일본이 너무 재밌는 집이 많아서 찍다 보면 너무 일본 것만 있어서 최대한 제가 일본 걸 줄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 건축에서 배울 게 사실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법이 일본 겁니다. 미치겠어. 한국화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1번 공장형 상가주택이에요. 재밌죠? 일본 공장형 상가주택. 우와, 뭡니까 이거? 언덕 위에 가건물이 하나 있는 가건물. 이거 아연도 강판 얇은 거죠. 얇은 거.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그냥 뚝뚝뚝뚝 쌉니다. 뚝뚝뚝뚝 해서 뚝뚝뚝뚝 바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철골이겠죠. 당연히 철골인데 이런 거예요. 차라리 다 철골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축팽창 모든 건축 자재는 수축팽창을 합니다. 수축팽창 하는 거를 자재를 잘 이해하고 잘 이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그냥 마감재로 해서 차라리 이런 거죠. 1층은 그러니까 내가 상가주택인가? 아이고 잘못했네. 상가주택. 사무실로 쓰겠다. 아니면 사무실로 임대를 주겠다. 차라리.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든 겁니다. 차라리 솔직해지자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유리로 낀 겁니다. 유리로. 이거 어디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요? 올렸죠 영상. 독일 생각 안 나세요? 독일의 농가주택. 이거 생각 안 나세요? 이거 생각 안 나세요? 조회수가 꽤 나왔죠. 이게 나무로 해서 중목 구조로 해가지고 농가주택. 그래서 아키라이트라는 걸로 해서 단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키라이트는 걸로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트랙터 안에 창고 그 위에 이제 주택을 만든 것처럼 똑같은 스타일이야. 이거 너무 디자인 잘했어요. 디자인 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층고를 높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리빙, 거실 같은 작업실 같은 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을 짓겠다. 그럼 1층을 되게 저렴하게 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장형인데 차라리 여기는 약간 춥겠죠. 더울 수도 있어요. 근데 상가잖아요. 상가고 이렇게 볼게요. 네. 우리가 이게 다락방이에요. 제가 여기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난방이 안 돼요. 난방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스웨터 입으면 되지. 너무 안 추워. 안 춥습니다. 안 추워요. 난방이 아예 자체가 없는데도 춥지 않아요. 반바지 반팔을 못 입는 거죠. 안 입으면 되잖아. 발은 시려요. 그래서 지금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슬리퍼를 신으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의 설계가 필요한 거야. 접근도 필요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윽바 이거 좀 깔면 안 될까 좀. 안 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놓고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내부에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외부에 있잖아.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부에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그냥 스틸 프레임에 유리를 낀 겁니다. 낀 거죠. 여기에 결로가 있냐 없냐 그냥 인정하자고. 그리고 보이게 하는 거죠.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 실내와 실외 내의 온도가 난방이 없어. 그러면 실내 온도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로가 안 생기죠. 아니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결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난방을 하지 말자는 거죠.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스틸로 해가지고 그냥 공장처럼 이런 공간은 샌드위치 판넬을 하도 상관은 없죠. 왜? 온도 차이가 없어서 결로가 없고 습기 차이가 없으니까 습기가 발생도 안 되고 긴밀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거죠. 여기 똑같은 거잖아. 긴밀하지 않다니까.
긴밀하지 않다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한 건축. 저는 솔직한 건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면에 올라가서 전망이 좋잖아. 발코니를 내자는 거죠. 사면으로 발코니 빙글빙글 돌게. 왜? 전망이 좋잖아. 여기 딱 서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전망이 좋잖아. 여기는 집이니까 어느 정도의 벽이 있어야겠죠. 벽이 있고 안에는 이제 단열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리창을 이제 올그라스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설계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만점 주고 싶어. 이런 거죠. 얼마나 싸게 진 겁니다. 이거 싸게 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페어로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페어로 하면 비싸니까 그냥 한 장 유리, 강화 유리 한 장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춥겠죠. 추운데 입고 있으면 되죠. 뭐 여기 외부잖아요. 사무실. 우리 사무실 지금 용산에 사무실 얼마나 추운데요. 난방 시설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사방에 공사 현장에 무슨 건물 아닙니까? 아니에요. 집이에요. 집. 1층은 심지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고 위에 전망이 얼마나 좋아요. 불 딱 켜고 얼마나 좋아요. 동네 사람들이 집이야? 뭐 이런 거죠. 어우. 발코니죠. 발코니를 내고 여기는 이제 유리 스틸로 하죠. 스틸하우스. 솔직해지자는 거죠. 요 하나 이거 박스 어떻게 똑같아. 여기도 화장실 박스 이렇게 안에 띄어져 있죠. 똑같아요. 어떻게 너무 똑같아. 왜냐면 디테일에 유리를 깨끗하게 돌려야 되는 게 이게 여기 벽에 붙어 있으면 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닦을 수가 없잖아. 여기 나무 합판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그럼 뭐 어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 화장실이에요. 너무 설계 잘했어요. 그래서 브레싱을 거는 거죠. 왜냐면 이게 틀어지거든. 일본은 지진에 약하니까 지진에 이게 틀어지니까 이게 이 기둥을 이제 잡아주는 판 어느 정도의 이제 면이 필요하거든요. 면이 필요해야지 지진에 강합니다. 면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면이 잡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브레싱을 걸면 됩니다. 와이어 이게 역할을 합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브레싱을 한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발코니 여기는 단열재 넣었죠. 단열재 딱 넣어가지고 딱 여기는 단열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해서 유리만 하고 H빔 해가지고 여기와 여기의 온도의 차가 과연 몇 도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온도 차가 많을수록 거기 이제 결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설계를 아예 하는 거죠. 1층 평면도 볼게요. 1층 평면도 간단합니다. 2.7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5m 요 구조한 거죠. 요 구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층은 화장실 보세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실이에요. 거실 주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거실 주방 되는 거예요. 사무실 같은 거실 주방. 그래서 주방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주방 사진이 뒤에 있네요. 이렇게 이게 주방이야. 이게 주방. 냉장고는 어디 간 거야? 냉장고는 아직 사지 않았나 봐요. 여기 냉장고를 이렇게 놓겠죠. 후드 달아놓은 거 봐. 노출. 너무 잘했는데. 천재인데 이거. 야, 이게 데크 플레이트 그냥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여기 뭐 단열을 해. 이렇게 돼서 이제 거실 주방. 그래서 보면 이제 보시면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여기서 업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주방이 있고 여기가 식탁이 아까 사진에 보듯이 식탁이 있고 거실 있고 이제 손님용 화장실이 있는 거죠. 변기와 손 씻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잖아요. 이거 독일의 여기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닦으려고 그랬나? 유리창을 닦아야 되니까 띄워놨습니다. 2층 올라가면 계단으로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는 유리창을 여기 문을 달아주는 게 좋겠죠. 유리창 여기는 문까지는 달지 않았고 유리벽은 했더라고요. 근데 문을 다는 거를 왜 찬 공기가 올라올 수 있죠. 찬 공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냉난방을 1층, 2층을 분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침실 스토리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침실로 할게요. 여기도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냥 방 하나야. 방이 뭐 장난 아니죠. 몇 메다야? 거의 6m에 3.5m야. 화장실이 뭐 2.7m에 3.5m입니다. 여기 화장실인 거야. 그래서 여기 욕조가 있고 여기에 세면대, 변기, 샤워, 부스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방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죠. 스틸로 해가지고 플래싱 걸고 다 플래싱 건 거죠. 스틸하우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보면 요 벽을 본 거죠. 그래서 계단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냥 그것도 그냥 스틸로 그냥 다 스틸. 하나의 구조체가 같이 수중 펼쳐하는 건 좋은 방식입니다. 콘크리트로 다 하고 목조도 하는데 스틸과 합판과 나무를 막 섞어요. 그러면 이게 수중 팽창의 그 지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같은 자재, 외장재도 같은 자재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뭐 이래요. 이게 그냥 방입니다. 내가 보기엔 벽을 쳐서 문을 다는 걸로 할게요. 어찌됐든 방에 이게 보입니다. 아니 이게 재밌는 게 이 욕조가 이런 게 나오나 봐요. 발이 달려 있어서 원래 이렇게 생기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막 벽돌을 쌓아가지고 막 뭔가를 막 이렇게 기대는 부분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 방 하나 다 유리야, 다 유리. 방은 있는데 유리를 했는데 이게 뚫렸어. 일본은 생각보다 안 추워요.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덥긴 한데 그래서 안 춥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반대로 보면 문만 나머지는 다 유리야. 화장실은 그리고 여기 막았네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냄새가 넘어올까? 어쨌든 요 변기 봐. 아니 세면대 봐요. 여기 다리 이렇게 놓은 거. 예술 아닙니까? 예술. 뭐 이런 게 있나? 신기해. 여기는 뚫려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닥도 뭐 이게 이제 시멘트 보드 그냥 좋아. 뭐 어때요? 뭐 어때? 이쁘네. 훌륭하네. 차라리 샌드위치 판넬 집보다 이게 나아요. 이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죠? 이렇게 해서 문은 벽이더라고요. 벽을 유리로 했어요. 그냥 벽을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의 평점 1번 공장형 상가 주택 디자인 훌륭합니다. 설계 잘했어요. 이 타토 건축가 설계 잘했습니다. 네. 1번 디자인 굿. 그래서 몇 평이더라? 보면 몇 평이죠? 14평 28평. 28평이면 사실은 방 2개, 거실 주방 괜찮네요. 그래서 그리고 공사비도 28평 치고는 공사비는 엄청 저렴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사면 발코니. 우와, 죽이죠? 여기는 14평 그 거실 주방에 작업실에 사무실에 상가도 가능한 거죠. 카페도 가능하고 상가 같은 위에는 14평에 이제 방 2개 침실에 화장실 하나 이런 사이즈죠. 그래서 이런 사이즈죠. 그 가성비 굿. 아니 소장님 이거 단열도 안 좋고 뭐 아니 얘가 있잖아. 난방을 안 한다니까. 에어컨은 달렸을 것 같아요. 에어컨은 달렸을 것 같고 요 화장실에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이 없나? 한번 찾아볼까? 화장실엔 좀 에어컨을 달았어. 야 후드 아무리 봐도 후드 이쁘네요. 그래서 가성비 짱입니다. 가성비 짱. 편리성 짱.
그래서 스틸 좋아. 스틸하우스에 그냥 유리로 딱 돌리고 1층은 거실 방 보인다는 거죠. 저기 다른 난방 안 됩니다. 스웨터 입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추운 날은 파카 입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잖아.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그렇다고 무슨 뭐 영하가 10도인데 영하 10도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에너지 효율 좋습니다. 왜? 난방을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에너지 효율 좋습니다. 저희 집 다락에 난방 시설이 없어요. 근데 안 춥습니다. 이렇게 안 춥죠. 이걸 벗으면 춥지. 벗고 반팔 입고 있으면 춥죠. 근데 이렇게 입고 있잖아. 그래서 춥진 않습니다. 아이디어 1.5. 우와, 이 진짜 높은 점수예요. 7.5면 웬만하면 7점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평균적으로 다 1.5를 맡아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게 너무 잘했어요. 1번 공장형 상가주택. 우리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 혹시나 이런 집을 꿈꾸신다면 요 집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